네, 안녕하십니까.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애널리스트 최대입니다. 이번 설 연휴 전에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발표가 됐었습니다. 바로 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STO, 즉 증권형 토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모든 게 참 연결되어 있는 자본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증권형 토큰이 상용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증권형 토큰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증권형 토큰은 실제 자산 가치를 담보해서 발행하는 토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증권형 토큰 핵심은 바로 모든 자산의 토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서 예술품, 주식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을 기반을 해서 하나의 디지털 상품을 만들고 얼마든지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약간 철학적인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신용 경제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증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재산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는 그런 증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증권이 생긴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600년도에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면서 최초의 주식이 발행이 되었고요. 첫 공모주 거래는 1933년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1971년에 개장이 되었고 최초의 ETF는 1989년에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도 나왔고요. 리츠 상품 나왔고요. ICO도 최근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증권형 토큰이 국내에서 허용이 되었고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자본시장의 변천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산상의 권리 변동이 더욱 원활하게끔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는 이 증권이라는 거는 결국 실물 증권, 종이로 기반된 그런 증권인데 이제 전자증권 제도 같이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왔죠. 그리고 뭐 리츠나 ETF 같은 상품들이 나오면서 정말 다양한 상품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다양한 자산이 등장할 수가 있고 정말 새로운 소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층 발전된 자본시장을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요. 주식, 펀드, 상품, 채권 등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사실 다소 제한적입니다. 근데 증권형 토큰이 허용이 되면은 정말 다양한 실물 자산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발표에 따르면은 글로벌 자산의 토큰화 시장은 연평균 62%로 성장을 해서 2027년 약 24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부동산 기반이겠지만 점차 다양한 실물 자산에 기반한 증권형 토큰 상품들이 나오고 또 2차 거래 시장이 조성이 되면서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대로 커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기대할 만한 그런 새로운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썰을 풀자면요. 제가 여의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할 때 모 펀드 매니저와 세미나를 좀 자주 했었는데요. 이 증권형 토큰 시대가 곧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밖을 보더니 자기는 이 모든 건물들이 다 토큰으로 보인다. 정말 다 돈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든 토큰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거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증권형 토큰으로 팔 수가 있을까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게 될 증권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상품들을 만들고 팔아야 되겠죠.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일단 조각 투자 플랫폼입니다. 부동산이나 뮤지컬 같은 음악 저작권, 한우, 예술품 등 기존에 있던 이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먼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최근엔 선박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도 준비 중이다 이런 기사를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증권사들은 이런 플랫폼들과 다 협약을 맺어놓고 가이드라인도 기다리고 있고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겠지만 이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저작권들도 얼마든지 좀 좋은 상품으로 출시가 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제작비를 충당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이 증권형 토큰으로 드라마, 영화 저작권을 풀고 시청률이 올라갈수록 해당 상품들 가격이 올라가고 역주행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나중에 소장 가치들도 좀 부각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인프라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된다면 디지털 커스터디, 즉 스탁 사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더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금융사의 비이자 이익단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것이다. 증권사의 신규 수익 창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증권형 토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장 규모,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달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년은 되어야 증권형 토큰이 제대로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산의 소유가 가능한 시대, 증권형 토큰이 본격화가 된다면 조금은 더 블록체인이 대중화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화된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음 달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다면 즉각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 채도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